자, 수학 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2학년 때, 그죠? 2학년, 자, 1학기 때는 수학 원이라는 교과서를 배우게 되실 거고, 2학기 때는, 2학기 때는 수학 2라는 교과서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2학년 때 하신 학교들도 있는데, 자, 수학 1, 수학 2는 1학기, 2학기 나눠서 가시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 자, 확률과 통계라는 교과서를 배우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확률과 통계. 자, 요거는 우리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모두 공통으로 다 배우게 돼 있고요. 자,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 확률과 통계를 3학년 때 하는 학교가 있고 이과 학생들을 기하라는 교과서를 먼저 공부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과목을 3학년 때 모두 다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건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자, 1학기 때는 수학 1을, 2학기 때는 수학 2를 하게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수학 1을 먼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 2는 특강을 통해서 2학기 과정 조금 맛만 보고 자, 본격적으로는 여름에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수학 1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학 1은 일종의 좀 짬뽕입니다. 짬뽕. 여기는 어, 세 개의 챕터, 그죠? 세 개의 내용이 짬뽕으로 들어가 있는 책이고, 자, 수학 2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미분과 적분, 미적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 1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거를 배우게 될 건지. 자, 세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섹션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섹션이 있냐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단원이 있고, 두 번째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있고, 세 번째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개의 단원은 그렇게 뭐 내용 자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뭐 이걸 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그 다음에 뭐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뭘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독립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떤 한 포인트에서 뭐 서로 연결되는 문제에 따라서는 좀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는 좀 별개의 내용들입니다. 되겠죠? 뭐 영화로 치면 큰 영화 한 편 안에 작은 에피소드 3개가 엮여져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지수와 로그 함수에서는 새로운 함수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했냐면은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분수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배웠죠. 그거 이외에 또 다른 함수인 그죠? 어떤 함수를 배우시게 될 거냐면 여기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아이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선 지수와 로그가 어떤 친구인지에 대해서 또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지수와 로그. 그래서 새로운 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지수와 로그를 먼저 공부를 하신 뒤에 걔네들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 보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섹션이고, 자, 두 번째 섹션은 자, 제목은 삼각함수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자, 여기가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실질적으로는 삼각함수를 공부를 할 건데, 그럼 삼각함수를 만드는 구성을 하고 있는 그 식이 있겠죠. 그게 삼각비를 이용한 삼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먼저 학습을 한 뒤에 함수로 가실 거고 그거를 응용하는 단계가 또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활용. 자, 근데 자, 여기 이제 어디에서랑 어디로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냐면 우리 중3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라는 삼각 B에서 출발을 하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조금 성격이 다른 단원이다 이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열은 수가 나열이 되어 있는 건데 또 성격이 또 다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어떤 거를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이라는 시그마라는 기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증명하는 방법인 수학적 기납법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분량입니다. 뭐 어찌 보면 양이 좀 많습니다. 수투에 비해서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학년 때는 책 한 권을 1년 동안 나누어서 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 수학 1은 한 학기 동안 이 세 개의 챕터를 다 소화를 해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중간고사 범위냐면은 보통 자, 요 정도까지가 중간고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말고사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딱 반으로 나누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반은 아닌데 조금 중간고사를 늦게 보는 학교들은 뭐 요거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요 정도 기준선을 잡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런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삼각함수까지 한번 보신 분들도 있죠. 그죠? 우리 특강으로 해서 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여름에 본 건 우리가 그냥 맛만 구경만 한 겁니다. 맛본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 하시고 기억 잘 안 나실 테니까 자, 처음부터 자세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원으로 자, 지수함수와 첫 번째 큰 챕터가 이거 번호는 네, 이렇게 따지 맙시다. 자, 첫 번째 챕터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첫 번째 챕터인데 자, 일단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게 내용이 섞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공부를 하려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지수가 뭔지, 로그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자, 순서는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선 그럼 지수가 뭐고 로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로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됐죠? 자, 지수와 로그를 공부를 한 뒤에 우리는 이 지수를 이용해서 뭐를 하실 거냐면은 지수 함수라는 아이를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지수 함수. 지수 함수. 그 다음에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 함수를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됐죠? 근데 이 함수는 왜 한다 그랬죠? 함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이용해서 또는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자,
지수 방정식이라는 친구와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이라는 아이를 해결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로그 함수를 공부를 한 뒤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을 풀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자, 얘가 첫 번째 스텝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스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스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스텝을 하고 함수를 하고 두 번째 스텝 자, 하고 세 번째 스텝 요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큰 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쭉 뭐냐면은 천천히 가면 수업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길어질 거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스텝입니다. 스텝 1, 1단계 스텝 1. 그 다음에 여기가 스텝 2, 두 번째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스텝입니다. 근데 진행을 하다가 요 스텝 1과 스텝 2는 선생님 살짝 어쩌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방정식, 부등식을 먼저 해결하시고 난 뒤에 있습니까? 부등식 함수를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있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1차 방정식, 1차 함수 그래프 배우기 전에도 방정식 풀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2차 방정식, 2차 함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풀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스텝 1과 스텝 2는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할지는 여러분들 학습되는 상황을 보고 선생님이 판단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순서대로 갈 건데 그 전에 오늘은 이제 스텝 1을 할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스텝 1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누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 지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지수를 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오늘 할 게 있습니다. 즉 스텝 0인 겁니다. 이 지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할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은 거듭제곱근이라는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거듭제곱근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 루트와 관련돼 있는 좀 더 확장된 그죠? 확장된 다양한 형태의 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인 겁니다. 자, 여기는 스텝으로 쓰자면 스텝 0에 해당됩니다. 스텝 0. 아직 지수 로가 안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스텝 0입니다. 스텝 1에 있는 지수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로 스텝입니다. 제로 스텝. 거듭 제곱근. 그러면 거듭 제곱근은 어떤 이야기인 거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루트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곱근을 우리말로 루트입니다. 루트.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루트 이외에 아주 더 다양한 형태의 루트를 공부를 하실 거다 이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스텝 0에 해당되는 거듭 제곱근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괜찮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타이틀의 제목은 거듭 제곱근입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거듭 제곱근.
자, 그러니까 오늘은 지수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지수는 좀 알고 있잖아요. 로그는 뭔지 몰라도. 자,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거듭 제곱근이라는, 그죠? 루트의 이야기입니다. 루트. 됐습니까? 일종의 무리수와 무리식의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좀 고급, 심화 내용의 무리수와 무리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거듭제곱근인데, 첫 번째는, 자,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거듭,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거듭제곱근의 정의입니다. 자, 뭐를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느냐? 됐습니까? 자, 첫 번째로,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x의 제곱이 있고 x제곱 이꼴 a라고 내가 썼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요렇게 생겨먹은 2차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얘를 만족하는 x를 찾아주세요라는 말이죠. 그쵸? 이때 우리는 그 x를 뭐라고 부르시느냐면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요 x를 뭐라고 부르시느냐면은 x를 부르는 말이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의 근인 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다. 근. 방정식의 답을 근이라고 부르죠.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2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개수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2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자,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선생님이 한번 가져가 보면 그럼 이 x는 어떤 친구죠? 이 x는 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어떤 숫자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 겁니다. 이 x는 제곱하면 누가 되는 수이다? 제곱하면 a가 되는 수이다. 이겁니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나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나 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러면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2개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세 번째로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x는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서 이렇게 부를 겁니다. a의 제곱근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게 될 겁니다. a의 제곱근. 자, 이 표현을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의 제곱근이 몇 개가 있어 라고 하면 몇 개가 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2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a의 제곱근은 2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됐습니까? 한 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요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x의 세제곱 이퀄 a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몇 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3차 방정식이죠. 나는 이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답에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즉, 얘를 풀었을 때 x가 얼마라고 나올 겁니다. x가 자, 이때 이 x는 몇 차 방정식의 근인 거죠?
그쵸? 3차 방정식의 근인 겁니다. x는 자 3차 방정식의 근인 겁니다. 3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가 있을까요? 그쵸? 3개가 있을 겁니다. 3개. 여기까지는 따라왔죠? 그럼 이 x를 다른 표현으로 가져가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얘는 몇 제곱하면 x는 몇 제곱하면 그쵸? 세제곱하면 누가 되는 수이다. 세제곱하면 a가 되는 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겠죠. 그쵸? 요거를 전문 용어로 다시 한번 써주시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쵸? 라임을 좀 맞추시면 됩니다. a의 뭐라고 하신다?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르신다. a의 세제곱근. 괜찮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자, x세제곱 이꼴 a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가 있습니다. 세제곱하면 a가 되는 수도 3개가 있습니다. a의 세제곱근도 3개가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표현입니다. 표현. 요 x를 이야기하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요 표현부터 먼저 가져가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a의 4제곱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a의 4제곱근. 그죠? 그러면 a의 4제곱근은 몇 개가 있을까요? a의 4제곱. a의 세제곱근은 3개가 있었고 a의 제곱근은 2개가 있었고 그럼 a의 4제곱근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4개가 있을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a의 4제곱근은 뭘 말하는 거죠? 어떤 수를 말하는 거죠? a의 4제곱근은 4제곱하면 누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를 말하는 거죠. 4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그렇죠? 자, 그러면 4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찾아보려면 몇 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까요? 그쵸.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아, x라는 친구를 4제곱하면 a가 됩니다라는 이런 4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이 x를 우리는 a의 4제곱근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몇 개가 있다? 그렇죠. 4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숫자만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즉 a의 4제곱근은 x 4제곱 이꼴 a라는 몇 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이야기죠. 네, 4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차 방정식의 근이다. 방정식의 근이다. 괜찮죠? 자, 그래서 a의 4제곱근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자, 점점점 하셔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됐습니까? 자, 이것도 거꾸로 가 봅시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a의 n제곱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a의 n제곱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됐습니까? 몇 개가 있을까요?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있다. 개수를 또 잘 찾으셔야 됩니다. 몇 개가 있다? 그렇죠? n개가 있는 거 아시겠죠?
A의 n제곱근은 n개가 있습니다. A의 n제곱근은 n개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는 그럼 A의 n제곱근은 어떤 숫자일까요? A의 n제곱근은 몇 번을 곱하면? 그쵸? n번을 곱하면 n제곱하면 누가 되는 수이다?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하고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는 n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찾으려면 몇 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까요? 그쵸? n차 방정식을 푸셔야 됩니다. n차 방정식의 근을 찾으셔야 됩니다. n차 방정식의 근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n차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되는 거죠? x의 n제곱 이퀄 a라는 이런 n차 방정식을 푸셔서 이 n차 방정식의 근 누구를 찾으셔야 된다? x를 찾아내시면 이 x가 누구다? a의 n제곱근이고 이 x가 몇 개가 나온다? 그렇죠? n개가 나오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천천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를 정의 내리고 싶은 거냐면은 거듭 제곱근이 뭔지를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거듭 제곱근. 그죠? 자, 여기에 A의 제곱근, A의 세제곱근, A의 네제곱근, A의 n제곱근.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A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는 일종의 어떤 그룹에 대한 이름입니다.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그 다음에 세제곱하면 A가 되는 수, 네제곱하면 A가 되는 수,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면 됐습니까? 결론을 내리면 A의 제곱근, A의 세제곱근, 점점점 A의 n제곱근이 있는데 얘네들을 통틀어서 그죠? 다 모아놓은 그죠? 어떤 집단이 있겠죠? 그 집단을 우리는 A의 거듭 제곱근이다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자, 이런 문제가 가끔 학교 시험에서 나오십니다. 2의 2는 좀 그렇죠. 네, 가봅시다. 8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8의 세제곱근은 어떤 숫자인 거죠? 8의 세제곱근은 어떤 숫자다? 몇 번 곱하면? 세제곱하면 누가 되는 수이다? 8이 되는 수를 찾으라는 수입니다. 8이 되는 수를 구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수는 몇 개가 있겠다? 그렇죠? 답은 3개가 나오셔야 됩니다. 8의 세제곱근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고 왜?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수니까 걔는 3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찾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8의 세제곱, 즉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수를 구하려면 우리는 몇 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그쵸? 몇 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느냐면은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셔야 됩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럼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될까요? 자, 요 세제곱근을 내가 x라고 하시면 x를 구할 건데 이 x는 세제곱하면 누가 되는 수? 8이 되도록 하는 이 3차 방정식을 푸셔야 됩니다. 됩니까? 많이 하는 실수가 해놓고 x 이퀄 2 하나만 딸랑 써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답이 무조건 몇 개가 나오신다? 3개가 나오셔야 됩니다. 8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8의 세제곱근 3개니까 3개가 다 나오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거죠. 넘기셔서 이거는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한 겁니다. 마이너스 8 이퀄 제로고 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시는 거죠?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 거죠.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퀄 제로가 되실 거고 그쵸?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그러면 하나는 이제 나온 거죠. 얘가 0이 되려니까 x는 2가 되시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어떻게 가셔야 되겠다? 근의 공식 쓰셔야 되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짝수 공식 쓰시면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4니까 3i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수는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실수고 얘는 실근이 나왔죠. 실수가 하나 나왔고 여기는 i가 붙었으니까 2개가 뭐가 나왔다? 허수가 나올 수도 있구나. 됐습니까? 자 여기 수라고 했을 때는 실수, 허수 안 가리고 복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거 중에서 뭐를 한번 챙겨봤냐면은 3개인데 실수가 몇 개다? 실수가 1개가 나오고 허수는 2개가 나오더라. 괜찮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자, 1의 4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1의 4제곱근 이렇게 을 구하시오. 근데 우리가 또 분석을 하면 1의 4제곱근은 무슨 뜻이죠? 1의 4제곱근 1의 4제곱근은 어떤 숫자다? 4제곱하면 누가 되는 수를 찾으라는 소리죠. 4제곱하면 누가 되는 수? 1이 되는 수를 찾아보세요라고 합니다. 1이 되는 수. 됐습니까? 찾으면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우린 개수는 결론을 알고 있죠. 몇 개가 나와야 된다?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는다? 얘는 몇 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렇죠.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4차 방정식. 그렇죠. 어떤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까요? x의 4제곱 이퀄 1이라는 4차 방정식을 푸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풀죠? 그지? 넘기시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실 거고 자 얘를 다시 인수분해 하셔서 푸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시면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되시는 거고 얘가 제로 얘가 제로 얘가 제로 그렇죠. 따라서 자 요거는 x가 1이면 되실 거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될 거고 여기는 x가 i도 되고 마이너스 i도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얘네 둘은 허수죠. 허수가 2개.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실수죠. 실수가 2개. 그래서 4개는 4개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실수가 몇 개다?
실수가 2개, 허수가 2개가 나오시더라.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누구에 관심이 있을까요? 실수에 관심이 있을까요? 허수에 관심이 있을까요? 허수는 취급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자, 실수가 몇 개 나오고 그게 얼마인지 1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몇 개이고 누구누구가 나오는지에 보다 관심이 더 많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자, 첫 번째로 거듭 제곱근이 뭔지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은 실수를 살펴볼 겁니다. 누구의?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자, A의 n제곱근이 있습니다. A의 n제곱근은 몇 개 있을까요? 그렇죠? n개가 있겠죠. 이거 중에서 실수가 몇 개가 있고 도대체 그 실수는 누구인지를 에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괜찮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A의 n제곱근 중 실수 있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자, 우리 숫자를 가지고 조금 연습을 하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7에 13제곱근이라고 선생님이 썼습니다. 13제곱근 있습니까? 자, 7의 13제곱근은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7의 13제곱근. 그럼 이 숫자가 어떤 숫자지? 13번 곱하면 7이 되는 수는 몇 개가 있다? 그쵸? 13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나는 이 13개 중에서 실수가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요건 정답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실수는 딱 1개밖에 없습니다. 딱 1개. 실수는 1개밖에 없다. 되겠습니까? 1개. 13번 곱해서 7이 되는 수는 13개가 있는데 그 13개 중에서 1개는 실수고 나머지 12개는 허수입니다. 되겠죠? 자, 이때 봅시다. 이때 이제 새로운 표현을 가져갈 겁니다. 그럼 요 1개 있는 이 숫자를 어떻게 쓸 거냐?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약속된 기호입니다. 요 1개 있는 숫자를 우리는 앞으로 요렇게 쓸 겁니다. 좀 크게 그릴게요. 됐습니까? 자, 루트를 하시고 13제곱근이죠. 그렇죠? 13제곱근이니까 요 앞에 13이라고 아주 작게 써주십니다. 13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7의 13제곱근이니까 요 안에다가 어떤 숫자를 쓸 거냐면은 7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처음 보는 숫자죠. 그죠?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읽으시느냐 하면은 그죠? 읽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영어에서 발음 기호 할 때 이렇게 쓰시죠. 발음 기호. 됐습니까? 얘는 요거부터 읽습니다. 13. 그 다음에 루트를 우리말로 하면 제곱근입니다. 13제곱근. 13제곱근. 그 다음에 얘를 읽습니다. 7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즉, 자, 선생님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7의 13제곱근은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수는 1개가 있고 그 1개 있는 숫자는 이렇게 쓰고 13제곱근 7이라고 읽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뭘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은 여기에
7의 13제곱근은 13개의 숫자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소리고 13제곱근 7은 딱 이 숫자를 읽은 겁니다. 됐습니까? 게다가 13제곱근 7은 실수입니다. 말 안 해도. 약속된 기호이기 때문에. 되겠죠? 자, 또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7의 14제곱근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7의 14제곱근은 몇 개가 있을까요? 7의 14제곱근은 몇 개가 있다? 여기는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중에서 실수는 몇 개가 있냐? 이게 관심 있는 거죠. 실수. 있습니까? 자, 요것도 정답을 말씀해 드리면 7의 14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자, 2개 있는, 그죠? 2개 있는 이 숫자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또 좀 크게 써 볼게요. 자, 하나는 루트를 이렇게 그리시고 14제곱근이니까 여기에다가 작게 14라고 쓰시고, 그렇죠? 7의 14제곱근이니까 여기에 7을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나머지 하나는 자, 여기다가 다시 루트를 크게 쓰시고, 됐습니까? 14제곱근이죠. 14제곱근이니까 여기 작게 14라고 쓰시고 여기다가는 7이라고 쓰겠습니다. 똑같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실은 여기는 플러스가 붙어 있는데 생략하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7의 14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2개가 있는데 플러스 값 하나, 마이너스 값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 값은 여기는 앞에 부호가 없죠? 그러면 플러스일까요? 아닙니다. 얘는 누구의 부호에 따라가느냐면은 요 안에 있는 거의 부호에 따라갑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자, 여기는 자 14제곱근에서는 자 차이는 여기가 홀수냐 짝수냐의 차이가 있는가요? 자, 여기가 홀수일 때는 앞에 부호랑 제곱근 앞에 부호랑 안에 부호를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짝수 제곱근일 때는 요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실수가 되려면 무조건 양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7의 14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2개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7의 14제곱근은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수는 2개가 있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읽을까요? 얘를 이렇게 읽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읽는 겁니다. 얘는 그냥 14제곱근 7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얘는 뭐라고 읽으시면 되죠? 마이너스 14제곱근 7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들은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입니다. 아직 지수에는 근처도 안 갔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단원입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마이너스,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7에 15제곱근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7에 15제곱근. 그죠? 자, 마이너스 7에 15제곱근은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는, 그쵸? 여기는 15개가 있습니다. 15개. 자, 그러면 이거 중에서 실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요것도 선생님이 다 정답을 말씀해 드리면, 얘도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15개 중에서 딱 하나만 실수고 나머지 14개는 허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규칙을 좀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좀 쉽죠, 그죠? 자, 여기는, 자, 그러면 마이너스 7의 15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루트를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얼마를 쓰면 되겠다? 15제곱근이니까 15라고 쓰시고, 그쵸? 자, 요 안에는 어떤 숫자를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7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는 뭐라고 읽으시면 되겠다? 뭐라고 읽으시면 되겠다? 여기는 15제곱근 15제곱근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7. 되겠죠? 자, 요거는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허수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실수입니다. 요 15개 중에서 실수를 이렇게 쓰기로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얘네들 다 지금 실수죠. 이 친구는 양의 실수일까요? 음의 실수일까요? 얘는 양의 실수입니다. 양의 실수. 양의 실수. 괜찮죠? 양수라는 뜻입니다. 이제 양수라고 쓸게요.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얘는 양수죠.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얘는 음수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럼 얘는 양의 실수일까요? 음의 실수일까요? 얘는 음의 실수입니다. 얘는 음수입니다. 음수.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 음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랑 같은 값이냐면은 루트에 루트 쓰시고 15제곱근 하시고 여기에 7이 있으면 양의 실수인 거죠.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랑 같은 값입니다. 즉 언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홀수일 때 홀수 제곱근은 마이너스를 아무데나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도 되고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노트를 하나 해놓고 가겠습니다. 노트를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할게요. n이 홀수입니다. n이 홀수인 경우에 됐습니까? n이 홀수고 a가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a는 양수. 자, 이때 n 제곱근의 마이너스 a와 자, n 제곱근의 a가 있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는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실수로 같은 겁니다. 전부 다 실수란 소리입니다. 요거 하나. 자, 요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주 나오는 아이라서 여기에 대한 예는 이겁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해볼까요?
5제곱근에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5제곱근에 3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왜? 여기가 홀수니까 앞으로 나가셔도 된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중요한 성질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시면 우리 지금 누구를 살펴봤냐면은 마이너스 7에 15제곱근 15개가 있는데 그거 중에서 실수는 1개다. 그 1개를 15제곱근 마이너스 7이라고 쓰시고 그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제곱근 7로 쓰실 수도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집중. 마이너스 7에 16제곱근입니다. 16제곱근. 됐습니까? 얘는 몇 개가 있을까요? 얘는 역시 16개가 있습니다. 16개. 됐습니까? 그럼 이 16개 모두가 실수냐면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중에서 실수는 몇 개가 있냐면은 한 개도 없습니다. 빵개 있습니다. 빵개. 즉 짝수번을 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다 이겁니다. 곰곰이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짝수번을 곱해서 음수가 됐다는 말은 분명히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가 나올 때 우리는 그 수를 허수라고 부르기로 한다라고 했죠. 됐습니까? 즉 다시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7의 16제곱근은 역시 계속 16개가 있는데 그거 중에 실수는 없다입니다. 없다. 그럼 16개 모두 뭐가 된다? 허수가 되더라. 괜찮죠? 자, 그 다음 가시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써볼게요. 0의 17제곱근입니다. 17제곱근. 됐습니까? 0의 17제곱근은 몇 개가 있을까요? 0의 17제곱근은 우리가 그 라임을 맞추면 17개가 있는 거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중에서 실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실수는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그렇죠? 실수는 한 개가 있습니다. 걔가 누굴까요? 0이겠죠, 0. 자, 왜냐면은 자, 봅시다. 그냥 말로 할게요. 자, 0의 17제곱근은 17차 방정식의 근이죠. 어떤 17차 방정식? 써드리겠습니다. 자, x의 17제곱이 0이 되는 x를 우리는 0의 17제곱근이잖아요. 요거는 인수분해가 된 거잖아요. x 17개. 그럼 0이 되려면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면 되니까. 그렇죠? 얘는 0 하나밖에 없습니다. 0. 얘는 그냥 답이 0입니다. 0. 그러면 이때 한 개라고 했을 때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한 개는. 그렇죠? 근데 실은 17중근이 되시는 거죠. 자, 여기서는 15개 중에서 하나 빼고 14개는 허수라는 소리인데 여기는 17개 모두 다 실수인 겁니다. 17 똑같은 게 17개 나온 겁니다. 그게 누구? 0. 근데 굳이 라임을 맞춰서 여기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은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루트 하시고 몇 번 곱한 거죠? 17번을 곱했다. 17제곱근이고 이 안에 0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표현은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걔가 0이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0의 18제곱근은 몇 개가 있을까요? 0의 18제곱근. 0의 18제곱근은 우리가 계속 했던 라임을 맞추시면 18개가 있습니다. 18개. 그렇죠? 그러면 이거 중에서 실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실수는. 얘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 그죠?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개가 누굴까요? 그 한 개가. 그렇죠? 0이겠죠. 왜냐면은 얘도 역시 얘는 18차 방정식의 근인데, 그죠? 이 18차 방정식이 어떤 18차 방정식이죠? x의 18승 이퀄 제로잖아요. 그럼 역시 x 이게 18개가 있는 거고 이퀄 제로니까 0이 18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물론 얘를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짝수니까 뭐 여기에 라임을 좀 짝수니까 여기에 라임을 좀 맞추시면 그렇죠? 루트 하시고 여기에 18제곱근에 0이라고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근데 플러스 어쨌든 0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루트 하시고 18제곱근에 0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어쨌든 0이라서 똑같습니다. 어쨌든 0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종류별로 다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봅시다. 우리 규칙을 찾으신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여기가 홀수 제곱근이면 일단은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실수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홀수 제곱근인 경우 봅시다. 13제곱근이면 한 개, 15제곱근이어도 한 개, 17제곱근이어도 한 개라고 했습니다. 홀수 제곱근이면 실수는 무조건 한 개가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근데 짝수 제곱근, 14제곱근일 때는 두 개가 나왔고 16제곱근, 짝수 제곱근인데 여기는 없었고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은 짝수 제곱근인데 여기는 18제곱근일 때는 한 개가 있었단 말입니다. 짝수 제곱근은 누구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느냐면은 앞에 있는 이 친구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7의 짝수 제곱근인데 그때는 두 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7의 짝수 제곱근은 빵개입니다. 그 다음에 0의 짝수 제곱근은 한 개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얘가 양수인 경우에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두 개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습니다. 즉 짝수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짝수번 곱해서 0이 되는 거는 0 하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짝수번 곱했을 때 어떤 양수가 나오는 숫자는 플러스 값 하나 마이너스 값 하나라서 두 개가 나오시는 겁니다. 원리는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기계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간략하게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최종 결론. 자, A의 n제곱근인데 A의 n제곱근입니다. 됐습니까?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있는 거죠? A의 n제곱근은 n개가 있습니다. A의 n제곱근은 n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누구에 관심이 있냐면 이거
중에서 실수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실수. 됐습니까?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일단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어디를? 그쵸. 이 n이 홀수냐 짝수냐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n이 홀수라고 한다면 실수는 몇 개가 존재한다? n이 홀수면 실수는 몇 개가 존재한다? 한 개가 존재한다. 그 한 개에 있는 실수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n 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n이 짝수라면 이번에는 n이 짝수인 것만 가지고는 실수가 몇 개 있는지는 판단이 안 되시는 거죠. 그때는 이제 누구를 쳐다보셔야 된다? 여기 a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판단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양수라면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는 몇 개가 있는 거다?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두 개. 됐습니까? 그 두 개 있는 숫자를 어떻게 쓴다? n제곱근의 a이고 하는 플러스 또 다른 하나는 n제곱근의 a의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a가 0인 경우에는 실수가 몇 개 있었죠? 한 개가 있었습니다. 한 개. 그 한 개 있는 숫자가 누구였죠? 네, 0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실수가 몇 개 있었다? 빵개가 있었습니다. 빵개. 됐습니까? 즉 짝수번을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없다 이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요 챕터의 핵심 썸머리였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거듭제곱근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어떤 걸 살펴봤냐면은 거듭제곱근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쵸? A의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n제곱근이 뭔지 살펴봤고, 그쵸? 그거 중에서 실수의 개수와 그 실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잠깐 끊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자,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네, 그 다음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